사실 눈에 띄지 않으면은 기회도 없거든요. 교체를 할 거고요. 당연히 마케팅이 되겠죠. 매출을 좀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싶고요. 여기다 좀 브랜딩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목표 매출은 저는 많이도 아니고 한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잡고 있고요.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댓글에서 간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간판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생각보다 이 팬더 간판을 좀 기이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이 녹색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뭐 중국 느낌이 난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카페를 북카페 세모라는 이름으로 4년간 운영을 했었고, 술집까지 병행을 하려다 보니까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술을 팔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카페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커피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고, 제가 충남 금산에 짓고 있는 카페가 숲속에 있는 카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숲속에 있는 카페와 약간 연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찾다 보니까 무드림, 결국에는 숲속의 분위기 있는 카페라는 이름의 무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브랜딩을 했었고요. 오늘 저쪽에 한번 가볼 건데, 건대 리파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식주점으로 술을 파는 곳인데, 뭐 로고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것도 여기도 이제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레퍼런스로 잡고서 구상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천에서 굉장히 핫했어서 메이드림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보시는 것처럼 다 플랜테리어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서도 뭐 이런 바리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적합해서 브랜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녹색의 캐릭터 간판은 좀 아니지 않나요?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물론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다 자영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 또는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글을 남기셨을 텐데, 사실 건대 상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술집이 200개가 넘고 카페가 100군데가 넘어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화기애애라는 소고기집이 있어요. 저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간판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15년 이상 굉장히 영업이 잘 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사실은 건대 곳곳에 차지하고 있고, 2호선 포차를 보면은 엄청 화려하죠. 이 정도로 비비드한 색상을 쓰지 않으면 눈에도 띄지 않는 게 사실은 건대 상권입니다. 2층에 있는 갈비집이 있잖아요. 갈비집 같은 경우 눈에 띄세요? 근데 여기도 제가 오픈업으로 매출을 검색해보면 사실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2층이라는 약점도 있겠지만 저도 여기를 여러 번 가본 단골인데, 서비스도 좋고 갈비가 맛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인테리어와 간판이 잘 분위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전혀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고민을 해서 그 당시에 갔었던 쿠시바라는 술집, 이자카야 술집이 있었거든요. 지박연을 모태로 해서 내부 인테리어도 저희와 거의 똑같은 블랙톤이었고, 블랙톤에 이런 무채색의 시바견 캐릭터를 활용한 그런 브랜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장사도 굉장히 잘 됐었고,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데 로고를 넣는 게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물론 유능한 디자이너들, 공간 디자이너, 브랜딩 디자이너들과 모두 상의를 거치고서 진행한 것입니다. 눈에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저 간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브랜딩에 대한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한 거지, 제가 사실 독단적으로 진행한 건 전혀 아닙니다. 혹시 간판 변경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첫 번째 촬영을 하기 전부터 간판 교체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스태프들과 다 합의가 된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로고를 제작 중이고요. 간단하게 인테리어까지는 아니지만 소품을 활용해서 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메뉴판과 메뉴에도 그런 브랜딩들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돌출 간판, 볼브등 간판, 그리고 전면에 있는 간판, 이 세 가지를 교체를 할 거고요. 실내 인테리어가 저희가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에 맞는 그런 로고들로 교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브랜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마케팅이 되겠죠. 이제 10월 초쯤에는 브랜딩에 맞는 메뉴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제가 롤모델로 삼았었던 리파인 건대점인데요. 사실 리파인은 원래 압구정에서 시작한 브랜드고 한식 캐주얼 다이닝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컨셉과 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여기도 내부 인테리어를 제가 다 뭐 사전 조사를 했었는데 간단한 메뉴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블랙톤에 좀 세련된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 무드림의 2층이 약간 블랙톤의 모던한 느낌이고 3층도 화이트톤의 모던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리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퍼런스 브랜드로 삼았던 곳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건대에서 제일 최근에 뜨고 있는 이제 메인 상권인데요.
보시면은 압구정 편의점이라든지 도시 맥주라든지 멕시코 맥주집, 안쪽에 있는 이자카야 시선까지. 여기 있는 이자카야 시선 건대점은 1943으로 유명한 최혜성 대표가 만든 이자카야 브랜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고양이 모양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이자카야에 대한 사람들의 좀 고급화, 비싸다고 생각하는 관점들을 캐릭터를 사용함으로써 친근하게 브랜딩했다라는 그런 인터뷰와 이제 영상들을 좀 보면서 캐릭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대 상권은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한 상권이에요. 사실 눈에 띄지 않으면은 기회도 없거든요.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나가다가 인테리어나 브랜딩을 보고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푸바오가 또 인기였었잖아요. 2월달, 3월달에.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의 눈길은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이제 캐릭터 브랜드를 진행한 이유가 있고요. 어쨌든 내부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와 메뉴와의 통일성이 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간판과 로고 브랜드, 메뉴, 인테리어 이 세 가지의 통일성이 없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저도 한 3, 4년 동안 잘 다녔었던 와인 한 잔이 망했네요. 망해서 지금 또 다른 걸로 바뀌었거든요. 건대 상권은 사실 1년, 2년밖에 못 버티고 빠지는 술집이나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나마 저는 그래도 5년이나 버티긴 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로고나 그런 거 좀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이 3층도 변경하실 예정인가요? 저희 무드림은 3층이 독특하거든요. 층고가 굉장히 높죠. 가장 높은 층고는 5m가 넘고요. 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서 예전에 이제 북카페 세모라는 것을 브랜딩하기에도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이 바리셀 조명이라고 지금 환한 조명 있잖아요. 시공하는데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고급 조명이고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여기를 다 검은색으로 칠하고 이 조명만으로 술집을 운영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레퍼런스로 삼았던 곳들 중에 인천의 메이드림이라는 그 플랜테리어 카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이 바리셀 조명을 천장에 쓰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곳을 인조식물로 덮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숲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강렬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뭐 포토존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도 이렇게 플랜테리어를 조금 차용한 포토존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다 사실 셀프로 한 겁니다. 한 15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 만약에 이거를 조경으로 부른다면은 이거 한 200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이제 거울 한 20만 원짜리 시키고 해서 약 한 35만 원 정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페를 5년 전에 창업할 때 1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큰 돈을 쓸 수는 없고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선 안에서 약간 조명과 소품만으로 좀 분위기를 전환을 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려고 합니다. 저는 블로그 강사로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북카페 세모를 브랜딩할 때는 블로그 상위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3년 사이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대두가 됐고 유튜브 쇼폼과 같은 동영상 기반 플랫폼들이 많이 대두가 됐는데 사실 거기에는 제가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브랜딩을 마치고 우리 무드림에 맞는 그런 메뉴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메뉴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인플루언서들도 좀 섭외를 해서 이 공간에서 뭐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디저트들을 즐기는 모습들을 좀 영상으로 찍어서 릴스와 쇼츠로 적극적인 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것은 건대입구란 상권에서 5년 정도 장사를 했었고 사실은 3년까지는 장사가 잘 됐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좀 위기가 왔고 올해는 적자까지. 그럼 자영업자들의 희노애락은 사실은 다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공간 자체에 제가 애착이 없었으면 당연히 폐업하고 적당히 권리금 받고 빠졌겠죠. 하지만 5년 동안 잘 가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진 않고 올해 남은 4개월 정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공간을 다시 살려서 매출을 좀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을 고민하고 술집 창업을 고민하시고 있을 텐데 그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좋은 입지에 블로그 강사라는 강점도 가지고 있었고 뭐 제과제빵을 하는 스태프들도 있을 정도로 많은 좋은 재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이 시장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보다 규모가 더 작은 분들은 더 어려움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배달 평점이 쿠팡이츠에서 5.0이고 건대 상권에서는 배달 매출이 한 10% 안에 드는 그래도 품질로서는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케팅과 브랜딩을 한다면은 다시 예전의 명예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좀 나열을 하고 뭐 들게 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콘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 올해 특히나 폐업률이 역대 최대로 높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들 힘든 시기지만 잘 이겨내서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